네, 안녕하세요. 준테크입니다. 오늘도 전략 짜보고 코딩 해보고 그런 시간 가져볼 건데요. 먼저 저번 영상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첫 영상인데도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야 관심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적을 텐데 그래도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 받으시고 그리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약간 흥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연구를 볼 거냐면요. 그 한국재무학회의 재무연구에 나온 요 논문을 보고자 해요.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제가 쉽게 풀어 쓴 자료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까 전에. 그래서 그 자료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논문 원문을 그냥 한번 쭉 약간 해석한다는 느낌으로 보면요, 동적인 기준점, 52주 고점, 그리고 수익률 예측 가능성,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동적인 기준점이라는 게 그냥 시간에 따라서 기준점이 바뀐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52주 고점은 말 그대로 주가의 52주 고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익률 예측 가능력, 뭐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제 예측 가능하다. 주식 수익률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일단 몇 가지 기본 지식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식들을 정리한 걸 기반으로 한번 논문을 이해하고 저희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일단 먼저 모멘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모멘텀을 한 줄로 줄이면 수익률이 좋았던 주식이 그렇지 않았던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점은 미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수익률이 좋았던 주식 승자가 그렇지 않았던 주식 패자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걸 이제 모멘텀 혹은 조금 더 그 학술적으로는 횡단면 모멘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들끼리의 승자 패자를 나누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멘텀이 거꾸로였어요. 패자가 승자보다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패자 종목, 즉 이제 수익률이 안 좋았던 종목이 새로운 정보에 덜 반응해서 그렇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패자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사람들이 사는 걸 좀 꺼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가격이 올라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미래에 다시 더 오를 거니까 이제 수익이 날 기회가 더 있는 거죠. 그런 게 이런 주장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준점 편향이라는 걸 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기준점 편향은 한 줄로 줄이면 기준점을 가지면 가치를 다르게 보게 된다 이런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중세 화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화가에 새롭게 발견된 그림을 누군가가 사려고 해요. 근데 10억을 제안한 겁니다. 그거랑 비교해서 평균 작품 거래가가 100억이라는 정보가 새롭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 100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억을 제안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에서 10억이라는 값이 더 적절해 보이는 쪽이 어느 쪽인가? 사실 근데 이게 왜 편향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잖아요. 뭐 종이 쪼가리에다 그린 조그만한 그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싼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작품성이 다른 작품에 비해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균적으로 100억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근데 100억 원쯤은 돼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0억 원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뭔가 가격이 낮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준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현상을 기준점 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논문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논문 요약은 간단해요.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연구라는 점, 그 다음에 주식의 52주 고점 대비 주가의 수준, 즉 52주 고점이란 기준점 대비 주가의 수준하고 모멘텀 효과하고 이제 섞으면 수익률이 더 좋아지더라 라는 얘기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승자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주가의 수준이 높을 때 이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패자일 경우에는 이제 52주 고점 대비 주가의 수준이 낮으면 이제 수익률이 더 안 좋더라 이런 약간 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전략을 짜볼 때 뭐 한국 시장의 조건을 좀 고려해가지고 패자를 매수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한국 시장이 패자가 수익률이 정말로 좋은지는 이게 아직 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확신을 드려가지고 이게 패자가 잘 나갈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패자가 수익률이 더 좋은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패자를 매수한 전략을 고려해 볼게요. 그리고 저는 코스피와 코스닥 이 두 개만 사용해 볼게요. 원래는 이 개별 주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많으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만 해보고요. 그래서 코스피 ETF 하나 고르고 코스닥 ETF 하나 고르고 이제 각 시점별로 패자가 누군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게 수익률이 더 안 좋았는지 과거에. 그 다음에 패자, 즉 안 좋은 애가 있는데 그 애가 52주 고점 대비 주가 비율이 하위 10% 선에 도달했는지를 검토합니다. 즉 52주 고점 대비 주가의 수준이 하위 10% 매우 낮은지를 검토하고, 만약 그런 경우에는 ETF 비중을 원래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다가 50 플러스 A 그리고 50 마이너스 A 이렇게 해가지고 패자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A만큼. 그런 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다 들고 있는 경우, 코스닥을 들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개를 반반씩 들고 있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흔히 말하는 벤치마크, 비교 대상 포트폴리오들하고 이제 수익률을 비교할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봐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코드는 제가 저번 영상에 썼던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저는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대표적인 ETF 두 개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고 와이파이넷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저장을 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바꾸고, 여기서 중요한 게요. 원래는 월 단위로만 가져오거든요. 근데 이번은 주 단위도 필요하니까 데이터가 각 주의 마지막 가격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퍼센트 체인지 해가지고 월 단위는 이제 월 단위 데이터는 이제 퍼센트 체인지를 해가지고 이제 변화율, 그러니까 주식 수익률을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가격 그 칼럼 이름을 그 수익률 칼럼 이름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바꾸고요. 그다음에 결측치를 버려줍니다. 결측치를 제거합니다. 자, 그다음에 모멘텀을 계산해요. 모멘텀 지표를 계산해서 승자와 패자를 이제 찾습니다. 자, 여기서 모멘텀 지표, 즉 과거 성과 측정 코드가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코드를 짜면서 이제 성과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역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연구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역 모멘텀이 있다. 즉 모멘텀이 패자가 승자가 되고 승자가 패자가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수익률이 높았던 애들이 미래는 안 좋고 안 좋았던 애들이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코드를 짰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모멘텀이 있는 걸로 바꿨더니 잘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미국 연구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기존 연구하신 교수님들이 틀렸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연구를 당연히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뜻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제가 해본 결과로는 이렇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코스피가 승자였던 경우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코드 이름 바꿔야 되는데요. 승자였던 경우하고 코스닥이 승자였던 경우를 이제 분리해서 그 시그널을 찾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승자였던 경우에는 1이고 아니면 0. 코스닥이 승자였던 경우에는 1이면 0.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열로 하나씩 각각을 열로 가지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코스닥 대비 코스피 성과가 좋았던 시그널이고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 성과가 좋았던 시그널입니다. 자, 그러면 위너 필터는요. 그러니까 승자였던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 승자였던 ETF를 찾는 거예요. ETF는 1 아니면 0 이렇게 됩니다. 되는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필터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점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그러니까 고점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찾는 건데요. 우리가 위너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가까운 애를 그러니까 위너이면서도 고점에 가까워야지만 매수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루프를 돌 건데 각 주 시점을 뽑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최근 52주 대비 현재 주가 비율을 구해요. 자, 그 다음에 상위 10% 기준점을 찾습니다. 기준점 편향이 있었잖아요. 기준점 편향이랑 좀 관계없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10% 그러니까 상위 10% 이상인지 아닌지 그걸 찾는 기준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의 주가 고점 대비 주가 비율이 상위 10% 이상이면 1 아니면 0인 이도록 한 데이터를 저장. 자, 그 다음에 저장한 데이터를 행으로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날짜를 지정해 주고요. 데이터의 날짜를 시그널을 월별로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럼 이름 따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시그널을 진짜로 이제 시그널을 만듭니다. 시그널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두 필터, 그러니까 지금 필터가 뭐냐면요, 1, 0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면 뭔가 인 거고 0이 뭔가 아닌 건데, 두 개를 곱하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 조건이겠죠. 두 필터에서 모두 채택되는 ETF와 시점이면 1 아니면 -1, 아무런 결정이 없으면 위너가 이제 상위 10%에 안 든 거잖아요. 승자 ETF가 고점에 가깝지 않았으면 전부 0. 이렇게 하는 그 시그널을 만드는 코드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말했던 A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조절하는 정도. 그럼 그거를 0.4로 예를 들어 잡고 시그널에다가 0.4를 곱한 다음에 0.5를 더하면, 그러면 이제 시그널은 1 -1 제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ETF의 가중치를 많이 둬야 될 때는 0.4 더하기 0.5가 돼가지고 0.9가 되고, 아닌 경우에는 0.1이 되겠죠. 자, 그거를 이제 수익률에다 곱한 다음에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이, 제가 예를 들어 거래 비용이 0.5%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수익률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 종목, 각 ETF별 수익률을 이제 더하면, 그냥 그대로 더하면 수익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벤치마크를 지정합니다. 여러 벤치마크 수익률을 지정합니다. 요거는 코스피 수익률만 한 거죠. 코스닥, 동일 가죽,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누적 성과를 이제 시각화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나와요.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좀 그림이 좀 복잡한데, 보면 이제 저희 전략이 가장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좋은 거죠. 좋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얼마나 성과가 잘 나왔는지 보고 싶잖아요. 이 코드는 무슨 코드냐면요, 그 정보 비율이라는 걸 구하는 거예요. 정보 비율은 뭐냐면요, 제가 코스피 대신 코스닥도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조금 더 위험하게 만들었잖아요.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건 여기서 제가 이 코스닥이라는 걸 집어넣음으로써 코스피만 집어넣으면 성과가 잘 나오는 거 이미 알고 있는데, 굳이 코스닥을 넣어가지고 성과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럼 당연히 그 성과를 불안정하게 만든 만큼 수익률이 잘 나와줘야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비율을 구하는 거죠. 초과 성과 나누기 초과 위험, 이렇게 비율을 구한 거죠. 근데 그 비율이 이제 연간 0.9인 겁니다. 0.09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0.5 이상이어야지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게 좋은 건 아니고, 그렇지만 뭐 퀀트 전략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해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누적 수익률도 구해놨어요. 수익률 구해놨는데 2017년부터로 데이터를 지정해 놨었는데, 보면
누적 수익률이 얘는 69%, 얘는 65%.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4% 정도 수익률이 더 난 거죠. 그러면 연복리로 계산하면 얼마냐? 전략은 이제 7.14%. 그다음에 코스피는 6.77%. 그 한 0.5%에서 0.4% 정도 더 높은 거죠, 전략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성과를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코드를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아이디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그 전략을 이제 검증해 봤다. 약간 이런 시사점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남기고자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전략 만들어서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